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10월 글로벌 판매 호조세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달에 자동차 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일단 뭐 다들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뭐 수소차 이슈로 올라온 글로비스라든지 다 좋았는데, 네. 최근 뭐 너무 좋아서 뭐 더 갈 수 있냐라고 이제 또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다시 또 노사 분규 관련된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조금 우려는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근데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미국 판매 동향을 보면 핵심 모델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판매 모멘텀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 텔룰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차에서 SUV 판매가 굉장히 미국에서 증가하면서 사실 좀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월 4일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10월 판매 실적 보면 지역별로 이제 모두 공개를 했는데 뭐 대부분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내수는 조금 뭐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보면 뭐 8월, 9월, 10월 들면서 계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뭐 2만 대 수준에서 지금 7만 대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점유율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도도 지금 보면 1,300대까지 떨어졌던 판매 대수가 18,20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즘에도 기아차가 더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수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판매 대수는 꾸준히 이미 이제 조금 더 빨리 늘었죠. 현대차보다 빨리 늘어서 네. 좀 상승세를 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는 뭐 판매가 없다가 3월에는 거의 없었죠. 없다가 이제 지금 2만 1,000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굉장히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생산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을 시기에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 국내 공장은 잘 돌아갔고,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결국에는 뭐 받아줄 수 있는 물량,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 모델이나 성능이 개선되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좀 좋아진 국면, 그다음에 인도와 중국과의 대립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가세되면서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도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아차의 경우 도매 판매가 이제 뭐 5만 7천 대 정도 됐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2.5%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텔룰라이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로 잘 팔리고 있고, 한 9천 대 가까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셀토스라든지 이런 쪽도 한 5,700대 정도를 팔렸습니다. 뭐 기아, 현대, 양사 한 5만 7천 대, 5만 5천 대 가까이 이제 기록하면서 판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격차가 기아차랑 현대차랑 별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현대차는 뭐 지금 제네시스 라인을 만들면서 준비 중인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아차가 또 선전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잘 팔리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인센티브라고 하죠. 이제 뭐 대리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회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딜러들이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딜러들에게 더 많이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가 안 팔렸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예.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줘도 잘 팔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인센티브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쪽에서는 제네시스 수출을 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선적을 해서 올렸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10월에 수출량이 GV80, G80 같은 경우는 약 합쳐서 한 5천 대가 좀 넘게, 한 6천 대 가까이 지금 수출을 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물량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제네시스 라인은 뭐 공장 자체가 현지화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만들어서 좀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GV 라인이 좀 더 판매가 호조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투자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기아차의 선전과 현대차의 선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뭐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차는 소넷이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2만 1,000대 정도를 판매를 하면서 연간으로는 한 66%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뭐 단순히 기대감, 뭐 그다음에 일시적으로의 그 일시적인 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업종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말해주듯이 엄청난 비용을 떨궜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 오히려 흑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숫자로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이 경향성이 유지된다. 당분간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호조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뭐 다른 이제 그 경쟁사들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라인이 자동차 라인이 돌아가는데 뭐 100% 가동률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은 한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코로나의 피해가 적었던 이제 제조가 강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네. 예, 특히 이제 모델도 좀 워낙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종의 글로벌 판매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상당히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폴더블 관련주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폴더블 폰이 뭐 지금 시장에 이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시장에 나와 있지만 역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당초 작년에 이제 한참 폴더블 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했었죠. 시장에서 커진다. 뭐 한 1,00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되면 뭐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폴더블 출하량 예상보다 좀 적은 상태고요. 작년에는 한 50만 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0만 대를 목표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뭐 그거보다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인식하시겠지만 주변에 보시면 폴더블이나 지폴드나 폴더블 폰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예. TV에 연예인들은 많이 들고 나오는데 네. 그건 뭐 광고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보시면 지금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제 올 초에 네. 올 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1,320만 대까지 내년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만큼 지금 될지 안 될지 좀 시간이 딜레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초 올해는 한 500만 대 출하 가능성 제시됐는데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의 이제 출하 물량 자체가 뭐 전체로 보면 한 2억 9천만 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통틀어서 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0.2%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게일폴드가 24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선까지 낮췄고, 그다음에 Z 플립을 한 165만 원 선까지 좀 낮췄는데 여전히 가격을 보면 부담스럽죠. 예. 일반 스마트폰이 보통 뭐 하이엔드급이 한 12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네. 거의 2배 가까이, 뭐 2배보다는 1.5배 이상 가격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뭐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나 이제 주요 경쟁사들이 폴더블 폰을 좀 출시하는 걸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애플에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뭐 특허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쟁사들도 같이 좀 내줘야 이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아직은 삼성전자와의 기술력 정도만 보여주는 정도의 이벤트성 출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뭐 의구심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관련 핵심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확 늘어야 사실은 뭐 마진폭도 커지고 예. 실적도 커질 텐데, 아직은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 업체들은 조금 피해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보면 KH바텍이라든지 세경하이테크, 코오롱인더, 뭐 PI 첨단소재 이런 종목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등이 나오는 기미가 좀 아직은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좀 작은 수준이다. 이런 점들에서 조금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업종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기아차를 일단 뭐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네. 뭐 다들 뭐 너무 뻔히 아는 종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뭐 관련해서 기아차,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는데 뭐 그런 쪽은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불안하다고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뭐 한 6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아차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규모 품질 비용 관련해서 1조 2천억 가까이를 지금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면 3분기가 뭐 사실은 영업이익이 한 1,962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대규모 품질 비용이 한 1조 2천억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사실은 좀 큰 이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신차라든지 믹스의 개선, 뭐 한마디로 믹스의 말이 좀 어렵지만 뭐 새로운 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좀 저가 모델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면 고가 모델 이제 SUV를 중심으로 한 좀 비싼 마진이 큰 모델들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옵션 관련된 얘기는 결국에는 아다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옵션에 포함되면서 사실은 옵션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모델을 보면 뭐 텔룰라이드라든지 뭐 소렌토, 카니발, 뭐 소넷, 뭐 셀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잘 팔리고 있고 SUV 비중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모델들 보면 대부분 SUV가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우리 여기 언급은 안 해드렸는데 자막에 카니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소나타보다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지금 신차가 나왔죠, 카니발이. 그러면서 지금 카니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아차 뭐 3월 이후로 2만 원대까지 빠졌던 주식이 5만 2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게 항상 관건이겠죠. 지금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한 7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이 월봉 차트라고 월봉 차트고요. 네. 올해 초 가격이 한 4만 4천 원이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인데 올 초 가격에서 이제 업사이드를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코로나 국면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한 7만 5천 원, 7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뭐 상승 가능하다. 이 7만 원이 보면 예전에 한참 좋았을 때 2012년도에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뭐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시절인데 뭐 이제 일본에서 지진 나고 했을 때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장 매물대가 많았던 7만 원 정도까지가 가장 좀 좋은 목표가가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네. 손절가는 이제 연초 가격이 4만 4천 원대였는데 4만 5천 원을 깬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좀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좀 전망이 좀 틀어졌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자동차 업종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또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폴더블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